오늘은 연금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잔액이 0원으로 찍혔습니다. 오래전 빚 때문에 통장이 통째로 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닿지 않는 통장이 따로 있더군요. 저는 그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통장이 묶이면 그 안에 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달 약값도 공과금도 그대로 멈춥니다. 제가 그 겨울에 겪은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연금 받는 통장을 어디에 두셔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고 계신 분은 바꾸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 확인할 것 3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2의 일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날짜만 기다리게 되더군요. 선생님도 그 마음 아실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주거비를 뗐습니다. 월세든 관리비든 이건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집 문제는 늦출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공과금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차례로 빠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붙습니다. 이것도 미루면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3번째가 약값이었습니다. 저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달 탑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차비도 여기에 붙습니다. 그렇게 셋이 빠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이 그 달의 식비입니다. 저는 남은 돈을 30날로 나눠봤습니다. 하루 몫이 손에 꼽을 만큼 얇더군요. 저는 그 얇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그 얇은 돈이 통째로 묶였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그날 잔액이 0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달 약을 못 탔습니다. 공과금은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은행 창구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압류라 은행이 풀어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되찾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법원이 압류를 다시 정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정을 살펴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다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약값과 공과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날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아예 겪지 않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연금은 압류가 닿지 않는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안심통장이라고 부르는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받으시면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장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통장이면 무조건 다 묶인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고 계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되겠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통장 자체가 묶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호되는 돈이라도 꺼내려면 절차가 남습니다. 안심통장은 그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막아둔 통장입니다. 안심통장과 일반 통장을 함께 등록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한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연금을 안심통장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가까운 지사나 홈페이지,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류가 닿지 않는 전용 통장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연금 쪽에 하나, 복지급여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부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셋은 이름만 비슷하지 쓰임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것을 고르셔야 하는지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둘째는 복지급여용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셋째는 2026년 2월에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돈을 받으실 통장이신가요? 국민연금이라고 답하면 안심통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식 이름은 급여수급 전용계좌입니다. 연금만 들어오는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원천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투어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손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다만 이 통장에는 아무 돈이나 넣을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넷뿐입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밖의 돈은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 딸이 보내주는 용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하고 받은 품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장은 살림통장이 아닙니다. 연금만 받아두는 작은 금고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쓰느냐? 그건 조금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통념 하나를 먼저 깨겠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몽땅 묶인다고들 하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2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바꾸느냐 하실 겁니다. 저도 창구에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일반 통장에는 여러 돈이 섞여 들어옵니다. 어느 것이 연금인지 가려내는 일이 남습니다. 안심통장은 그 다툼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연금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통장입니다. 이름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급여를 받는 전용 통장입니다. 쓰임이 아주 또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장은 문이 더 좁습니다. 해당 복지급여만 들어옵니다. 그 밖의 돈은 아예 입금이 막힙니다. 창구에서 넣으려 해도 되돌아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급품과 전용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만 만들어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지급여가 그 통장으로 들어오도록 따로 바꿔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순서는 마지막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셋 중 하나가 남았습니다. 셋째는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입니다. 이름 그대로 먹고 사는 돈을 담아두는 계좌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돈은 한 달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마다 하나씩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만드는 곳은 넓어서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도 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만드십니다. 이 250만 원이라는 숫자도 올해 올라간 것입니다. 종전에는 115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 신청부터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셋을 다시 묶어드리겠습니다. 연금만 담는 안심통장, 복지급여만 담는 행복지킴이 통장, 한 달 250만 원까지 담아두는 생계비계좌. 이름은 비슷해도 담는 돈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1355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미뤄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심통장과 일반 통장을 함께 등록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것을 넘는 금액만 일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킬 돈은 지키고 쓸 돈은 쓰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짚어두겠습니다.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한 사람이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리셨어도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 법원이 형편을 살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는 빚이 없으니 상관없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그냥 두면 무엇을 잃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그날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25일경 통장에 연금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찾으려니 창구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빚 때문에 통장이 묶인 것이었습니다. 돈은 들어와 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달 살림이 순서대로 멈춥니다. 먼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밀립니다. 다음은 약값입니다. 저도 혈압약을 타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치 약을 반으로 쪼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압류를 다시 정해달라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법이 지켜주는 것과 오늘 돈을 찾는 것은 다릅니다.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달은 넘어갑니다. 약도 공과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묶인 뒤에 푸는 것보다 미리 옮겨두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옮기는 방법입니다. 나는 빚이 없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바꾸는 데 드는 돈은 없습니다.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 없어도 해두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받는 통장을 바꾸는 길은 4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단 홈페이지, 넷째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입니다. 4가지 중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어려워 전화 한 통으로 했습니다. 135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55입니다. 이 번호 하나만 적어두셔도 오늘 들으신 값은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자녀분 통장으로는 안 됩니다. 배우자분 통장으로도 안 됩니다. 선생님 성함으로 된 통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좌를 바꾸는 데에도 마감일이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이 마감입니다. 그 뒤 지급일인 25일경까지는 홈페이지 신청이 막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일이 지나면 그달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달 초순이나 중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매달 10일 안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유를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지급여 쪽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뤄둔 그 순서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순서가 셋입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십니다. 거기서 수급자 확인서를 떼십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둘째, 그 확인서를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십니다. 거기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십니다. 댁에서 가까운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셋째가 진짜 중요한 걸음입니다. 신분증을 들고 다시 동주민센터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급여 받는 계좌를 이 통장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말을 안 하면 돈은 예전 통장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이쪽에도 마감일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짜를 제가 못 박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이 한마디만 더 여쭤보십시오. 이번 달 계좌 변경은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요. 바꾸시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용 통장은 한 사람이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은 안 됩니다. 둘째, 전용 통장에는 정해진 돈만 들어옵니다. 안심 통장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들어갑니다. 다른 수입까지 한 통장에 모으실 생각이면 따져보셔야 합니다. 셋째, 신청 마감일과 지급일 사이에는 변경이 막힙니다. 국민연금은 20일경이 지나면 그달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짚어보시면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132-55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과 복지급여는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지사나 13555 홈페이지 앱으로 바꾸십시오. 본인 이름 통장이어야 하고 매월 20일경이 마감입니다. 셋째, 복지급여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계좌까지 바꾸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니 오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몰라서 그해 겨울을 힘들게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렵지 않으셨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십시오. 연금 받는 통장, 그거 바꿀 수 있다더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